날씨가 한 2, 3일 정도 푹 하니까 어제는 안개가 많이 꼈고 또 오늘은 보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예.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12율명하고 3분 손익을 했고 그 다음에 정간부하고 기보법을 했고 마지막 시간에 세종실록악보 같은 옛 악보를 통해서 우리 한국 문화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살펴봤고 단소와 장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악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나 고려사 또 악학개범, 양금신보 같은 이러한 책에서 우리 악조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는가 그걸 살펴보고 정화과 민속학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조가 활용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악조가 어떻게 이조, 전조 같은 즉 우리 한국말에서는 변조라고 하죠. 그런 변조를 거치는가 그걸 설명하고 역시 단소하고 장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악조를 설명하기 전에 조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 조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어떤 개념을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서양음악 같은 경우는 조표상에 샵이나 플랫이 각각 7개씩 위치해 있어 가지고 14식에서 28개의 관계조가 형성이 되고 또 샵이나 플랫이 없는 상태 2개 가지고 30개의 관계조가 장조와 단조라는 어떤 음악의 선법의 성격으로 현재 연주가 되고 있다고 봤을 때 한국음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다양한 음악적인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먼저 조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 같이 그 내용을 공유한 다음에 악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에서 서양음악의 장조와 단조와 같은 그런 성격으로 우리가 나눠질 수 있는 게 어떤 조의 어떤 선법적인 선법적인 개념으로 해서 조는 악학개범의 평조와 계면조가 있습니다. 악학개범의 평조와 계면조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한국음악의 평조와 계면조는 5개의 음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음악이 만들어지는데 즉 5개의 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음 1, 2, 3, 4, 5 평조 같은 경우는 평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3율, 4율, 3율, 3율 이렇게 되고 계면조 같은 경우는 4율, 3율, 3율, 4율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악학개범에서 말한 평조와 계면조는 이런 개념이고 이 평조를 서양음악의 솔 모드, 계면조를 라 모드로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조의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음이 높고 낮은 어떤 음위 키의 개념으로서의 조가 하나가 있어요. 음이 높고 낮은 키의 개념. 자, 첫 번째가 선법의 개념이라면은 두 번째는 음이 높고 낮은 음위 이걸 키로 적으면은 그쵸? 역시 악학개범의 낚시조와 낮은 조, 낚시조와 높은 조, 우조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어떤 그 장르적인 성격, 장르.
여기서 말한 장르라면은 시조. 자, 시조라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전통 트로트 가요겠죠. 시조나 또는 산조, 가야금 산조, 대금 산조, 해금 산조, 검고 산조 같은 그런 거. 또는 어떤 그 지역적인 남도조다, 서도조다, 그쵸? 그런 게 있겠죠. 또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판소리에서 어떤 그 평조다. 자,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판소리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라 할까요? 어떤 그런 판소리에서의 평조는 한가롭고 평온한 분위기를 말하죠. 판소리에서의 어떤 그 우쭐한 것은 특히 적벽가에서 많이 나오는데 씩씩하고 그쵸? 예, 그런 기상. 판소리에서의 계면조라면은 애절한 그쵸? 예, 심청가 같은 데서 많이 나오겠죠. 예, 그런. 또 뭐가 있을까요? 장단명에서 장단. 진양조다.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주 말할 때 진양조. 또는 경기 무속장단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조 같은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지극히 주관적인 호령조다 또는 호령조 또는 설음조 또는 설렁조. 예. 이렇게 서양 음악하고 비교해서 한국 음악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두 개가 결국은 선법적인 의미와 음위의 키의 개념이 오늘 설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르의 시조, 산조, 지역의 남도, 서도조 또는 이런 것도 있겠죠. 음악의 토리, 음악적 토리, 음악적 사투리겠죠. 경기도 지역의 창부타령조 또는 서도 지역의 수심가조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의 육자배기조 동부 지역의 그렇죠 메나리조 예, 메나리조 예. 이외에도 또 많이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뭐 타령조라든지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국 음악에 있어서의 어느 한 개념은 서양 음악의 조를 예를 들었을 때 장조, 단조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수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악조를 선법과 음위적인 개념에서 우리 공유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갈 텐데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 전통음악에 있어서 이 조가 어느 시대 때부터 문헌에 기록이 되고 또 어떻게 발전이 돼 가지고 오늘날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그걸 먼저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 문화에 대한 최초의 기론 물론 중국의 중국의 진수가 지은 삼국지의 위지동전이라든지 또는 북사, 통전, 또 일본의 일본서기 등 우리 주변국에서 우리나라의 과거의 음악 문화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기록한 문헌은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음악 문화를 기록한 최초의 책은 아마 삼국사기 악지일 것 같아요. 자, 삼국사기 악지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은 삼국사기는
고려시대의 신라 귀족의 후예인 김부식이 기전체로 저술한 책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라에는 삼현과 삼죽이 있었다. 자, 삼현이란 뭘까요? 검은고 또는 가약고, 향비파가 되겠죠. 삼죽은 뭘까요? 대금, 중금, 소금이에요. 그 악기에 각각의 조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현. 자, 삼현이라면 세 개의 현악기를 말하죠. 검은고에, 물론 그 당시에는 검은고라고 안 하고 현금이라고 했겠죠. 검은고에는 조가 두 개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조는 평조고, 첫 번째 조는 평조고, 두 번째 조는 우조다 그랬어요. 우조. 가약고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가약고, 하림조와 눈족조가 있다 그랬어요. 눈죽조, 하림조, 하림조, 눈죽조, 자, 마지막으로 향비파에는 무슨 조가 있냐면은 비파에는 두 가지가 있죠. 당나라 비파. 자, 당나라 비파는 당비파라고 하죠. 줄이 몇 줄이죠? 네 줄이에요. 그러면서 목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곡경이라고 합니다. 곡경. 목이 구부러졌다 그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향비파는 다섯 줄이죠. 그러면서 직경이에요. 목이 일직선이죠. 예, 그 두 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향비파에는 궁조가 있고 봉황조가 있고 봉황조, 봉황조가 있고 칠연조가 있다. 칠연조가 있다. 단어들이 상당히 낯설죠. 칠연조가 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평조가 쓰이고 있고 우조가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삼국사기 악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삼현의 이러한 조들이 무슨 조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하림조는 오늘날의 충주지방이라고 그래요. 충주지방. 그러니까 적어도 가야코의 하림조 같은 경우는 적어도 우리 한반도에 관련된 지역이나 또는 그 지역에서 많이 불려졌던 음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향비파의 조들은, 이 향비파에 사용됐던 이러한 조들은 사실은 당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악. 여기서 말한 당은 수나라, 당나라의 고유명사의 당악이에요. 그렇죠. 이 평조하고 우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실로 봤을 때 삼국사기 악지에 향비파에 나와 있는 이러한 당악조하고 같은 글자인 이런 조를 봤을 때, 아하, 통일신라 시대에 신라가 중국과 아주 활발한 교류를 했구나.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삼현 말고 삼죽이 있다고 아까 그랬죠? 삼죽에는 대금, 중금, 소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삼죽. 자, 세 개의 대나무다 그거예요. 대금이 있고
크다라는 거죠. 예. 중금이 있겠고, 중간치란 얘기겠죠. 소금이 있어요. 소금. 여기에는 각기 7개의 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7개의 조가 있다. 평조도 있을 것이고, 황종조도 있을 것이고, 출조도 있을 것이고, 준조도 있을 것이고, 이하조도 있을 것이고, 반접조도 있을 것이고, 월조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런데 역시나 삼죽의 칠조도 과연 저게 무슨 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음악하고 비슷한 것은 평조, 우조. 다만, 한자는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과연 조조들이 어떤 조들일까? 예. 우리가 그렇게 이제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삼국사기 악지에는 이렇게 조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조가 뭔지는 알 수가 없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은, 설명이 나온 김에 이 평조와 우조, 자, 한국음악에서 평조를 최초로 설명한 게 세조실록악보입니다. 평조를 최초로 설명한 게 세조실록악보예요. 거기에 임종이 중심이 되는 평조와 계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우조에 대해서 최초로 설명한 건 뭐죠? 우조. 그렇죠. 우조에 대해서 최초로 설명한 것은 악학계범이에요. 악학계범에서 우조에 대해서 최초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예, 자, 삼국사기 악지에 이러한 조와 관련된 용어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려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통일신라를 시대를 거쳐서 고려사,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사를 가게 되면은 고려사에는 삼국시대의 향악곡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의 향악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사에는 삼국의 향악곡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향악곡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고려시대에 귀족들은 예를 들어서 한림별곡 같은 그런, 또는 검고 반주로 해서 풍입송 같은 그런 노래를 불렀고, 서민들도 음악을 즐겼습니다. 서민들도 오관선 같은 그런 음악을 즐겼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고려사에서는 향악곡을 약 20여 곡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곡명만 나와 있지, 악곡명만 나와 있지 조성이나 그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의 음악을 적어놓은 귀중한 악보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시용향악보고 하나는 대약 후보죠. 그래요. 자, 편찬은 조선시대 편찬이 됐지만은 지금 사건의 전개로 해서 여기다가 시용향악보를 적어보겠습니다. 시용향악보. 조선 중종이라면은 조선 중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중종 때부터 명종 때 편찬됐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용향악보에는 고려시대의 향악곡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록이 되어 있느냐? 오음약보로 고려시대에 향악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오음약보라는 것은 세조가 창시한 악보인데, 정간이 있으면은 이 정간 안에 율명을 쓰는 게 아니라, 율자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예를 들어서 궁이라고 하고, 여기를 상일, 여기는 상삼, 여기는 하일,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음악의
성격을 여기다가 기록을 한 다음에 황종조 어떻게 기록을 한 다음에 즉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청황종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 궁은 청황이 되는 것이죠. 황종평조, 황종계면조 그렇게 적어놓으면 자 황종평조 하면은 황태중림이 남이잖아요. 그러면 황의 상 이름은 여기가 청태구나 이런 식으로 기보해서 만들 수 있는 오음약보를 세조가 창안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조 때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예. 시형향악보에는 이렇게 오음약보로 고려시대의 향악곡이 수록이 됐어요. 또 하나 대약후보 세종 당시의 음악을 기록한 게 대약전보라고 하면은 세조 당시의 음악을 기록한 게 대약후보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대약전보는 소실이 됐고 그 악곡 이름만 증보문헌비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약후보는 영조 때 만들어진 책이라고 알려지는데 역시 이 대약후보에도 고려시대의 향악곡들이 오음약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시용향악보나 대약후보에서 고려시대의 소각 향악곡을 오음약보로 기록해 놨다는 것은 그 오음약보의 특징이 이 악보의 서두에 그 궁을 표시해 두고 그렇다면은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것은 평조와 계면조로 음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연구 논문은 나왔지만은 이걸 학설로 정설화된 건 아니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박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연. 세종이 고려시대에 들어온 대성악이 사실 송나라에서 고려시대로 대성악이 넘어올 때 악기는 넘어왔지만은 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악사는 같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려시대의 그 대성악은 그 전에 원나라에서 파견했던 좌방악에 속해 있던 당악 악사들과 우방악에 속해 있던 향악 악사들이 어쩔 수 없이 연주를 하게 됐어요. 왜? 악을 연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 악기는 왔지만은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법을 모르고 또 악보 같은 게 없다고 하면은 그 음악이 올곧게 중국의 송나라의 궁궐에서 제사음악에 사용됐던 그런 음악이 그대로 전승이 안 됐을 거예요. 자, 고려 말엽의 정치적인 혼란기와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악은 많이 소실되고 그랬겠죠. 세종이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조선의 풍토에 맞는 악을 재정비하자 그래가지고 한강에 주종소를 설치하고 마침 그때 경기도 남양에 편경 같은 악기를 만들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경석이 발견된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박연한테 악을 정비하게 하죠. 그 박연입니다. 박연이 상소문을 하죠. 박연의 상소문. 자, 박연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교과에서 나왔겠지만은 고려시대에 연주됐던 검은고와 가야고에는 이러이러한 조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검은고에는 우식조와 탕목조가 있고 가야고에는 탕목조가 있고 가야고에는 할인조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가야고에 할인조가 있었다 이 얘기는 삼국사기 악지에 신라의 사면삼죽 중에서 사면에 가야고의 조가 할인조하고 눈죽조가 있었잖아요. 즉 통일 신라 시대의 음악 문화가 고려 시대 때까지 그대로 전승이 됐다는 것을 박연의 상소문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고려 시대에 관련된 이런 문헌은 조선 시대로 연결이 돼가지고 악학계범이라는 악서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성종이 성현 같은 신하들한테 명을 하죠. 우리 정서에 맞는 악서를 발간하자. 그래가지고 악학계범이라는 악서를 발간을 합니다.
이 악학기에 보면은 처음에 책의 체질을 보게 되면은 제일 앞에 악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학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향학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아마도 악을 제일 앞부분에 편제한 것은 고려시대에는 좌방학계가 당학이 속해 있었고 우방학계가 향학이 속해 있었죠. 조선시대는 좌방학에 악이 속해 있고 우방학에 당학하고 향학이 같이 속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당학기를 연주하고 향학기를 연주하는 악사가 같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상대방의 음악이나 악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 음악이 섞어지는 향당교주 같은 형태가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갔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악학기에 보면은 삼국사기 삼연삼죽과 고려사에서 나타났던 그런 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즉 선법과 조가 완전히 분리된 그런 조성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악학기에 보면 15세기에 성종 등이 편찬한 그런 악서인데 거기에 당시 향학과 관련된 악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자 여기가 평조고 여기가 계면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기가 1지, 2지, 3지, 4지, 역시 4지, 5지, 6지, 7지 이렇게 7개의 키별로 조를 나눠놨어요. 자, 여기는 1지부터 4지까지를 낮은 조다.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런 산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산에서부터 여기 바다는 산에 비해서 낮고 이 산에 비해서 이 부분 여기를 평지라고 가정했을 때 이 높은 지대에 비해서 낮다. 그래서 여기 1지, 2지, 3지, 4지를 낮은 조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낚시조다. 그리고 여기는 높은 조다, 우조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한자로는 낚시조를 이렇게 쓰겠죠. 높은 조는 삼국사기 약지에 검은고왕에 나왔던 평조, 우조의 그 한자를 역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평조와 계면조에 각각 이렇게 7개의 조가 있는데 그 기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지 같은 경우는 보통 고선을 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선. 물론 협종도 있겠죠. 협종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선을 많이 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지 같은 경우는 중려, 3지 같은 경우는 임종인데 3지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세가락이라고 했어요. 1지, 2지, 3지 세가락. 그리고 4지 같은 경우 남녀를 썼습니다. 남녀. 이 4지를 우리가 빗가락이라고 했어요. 빗가락. 다른 말로는 횡지라고도 했어요. 나중에 기악곡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수제천이라고 따라라라리라띠 그런 연음형식을 갖춘 곡이 있는데 거기에 기음으로 쓰이는 횡지, 빗가락 그런 거죠. 자, 역시 4지는 똑같겠죠. 5지는 무역을 썼어요. 무역. 지금 우리는 평조와 계면조의 기음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6지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중성인데 6지는 청황종을 썼습니다. 청황종.
칠지는 청태주를 썼어요. 삼지를 세가락이라고 했고 사지를 빗가락 횡지라고 했는데 역시 육지에도 다른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라고 하느냐? 육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 팔조라고 합니다. 팔조. 그 다음에 칠지를 막조라고 해요. 막조. 자, 계면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조와 계면조에 각각 7개, 평조 7개, 계면조 7개에서 14개의 조가 아카케범 시절에 있었다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평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서양음악으로 설명을 하면은 소울 모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평조는 소울 모드면은 솔라 도레 미죠. 계면조 같은 경우는 라 모드예요. 그러면은 라 도 레 미 솔이겠죠. 이러한 어떤 음계가 어떤 원칙적인 어떤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삼국사기나 고려사에는 이러한 어떤 음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데, 자, 예를 들어서 황종이 중심이 되는 평조다. 그러면은 황, 태, 중, 님, 남이라고 가정했을 때 황종이 중심되는 평조가 황태중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두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에서 한 율씩 올라가는 협종과 무역이 나오면은 이게 계면조라고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임종이나 무슨 말씀이냐면은 삼지의 임종이 오늘날에도 연주가 되고 있고 또 사지의 남녀 그 다음에 육지나 칠지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 특별한 악곡을 중심으로 해서 연주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어떤 음계를 만드는 원칙을 이 삼지나 사지, 육지, 칠지에 그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기출문제에 나왔던 전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묘제리학의 근정전에서 연주되고 있는 음악을 정간보로 기부해 놓은 다음에 이 음악을 황종이 디인 또는 황종이 시인 오선보로 역보를 해보시오. 또는 오선보를 정간보로 역보했어요. 그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황종과 태주는 현재까지 연주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은 15세기에 이 아카케범 칠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한 게 뭐냐? 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카케범 칠지 중에서 첫 번째 선법과 조명이 분리가 됐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평조하고 계면조는 아까 서양음악 용어로 소울 모드고 라 모드라고 설명을 했어요. 즉 평조하고 계면조는 어떤 모두 선법적인 개념이고 조명이란 것은 1지부터 7지까지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올라가잖아요. 자, 즉 낚시조가 우조라는 개념으로 키의 개념으로 이렇게 조명으로 분리가 됐다 그거예요. 이것은 아카케범 시절 이전에는 나오지 않는 현상이죠. 두 번째는 오음계 음악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 평조가 황태중림남, 계면조가 황엽중임무, 황종의 중심 등 기음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결국은 오음계의 음악이라는 거죠. 우리의 음악은 오음계 중심으로 벌써 15세기부터 그렇게 발전됐다는 것을 아카케범 칠지를 통해서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개의 조가 있었다. 앞전 시간에 서양음악은 샵이나 플랫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4개 조에서 28개 조가 있고 거기에 샵이나 플랫이 붙지 않는 2개를 해가지고 30개의 조가 있다고 우리가 서로 개념을 공유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아카케범에 있는 한국음악은 7개의 조 1지부터 7지까지 7개의 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이는 우리 이 오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지 이 오지를 한자로는 이렇게 우조라고도 씁니다. 자, 그렇다면은
낮은 조에 대비하는 우조의 한자나 일지부터 칠지에 해당되는 키의 개념에서 다섯 번째인 오지가 한자로 똑같이 쓴다고 했을 때 이걸 혼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즉 낮은 조와 높은 조의 키의 개념에서의 오지는 높다라는 우조의 개념이고, 또 일지부터 칠지까지 어떤 음의 높낮이 순서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될 때는 키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 음악에 우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면조라는 선법명이에요. 이 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조에 대해서 이익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이익은 18세기 영조 때 활동했던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이 팔조와 막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팔조와 막조는 우리 음악 용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팔조라는 것은 지나치게 간사한 마음으로 방종한다는 뜻으로 요즘 세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고, 막조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막하다라는 그런 음악 용어에서 유래했다.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18세기에 이르면은 15세기에 이러한 악조가 어떤 조성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조선 후기의 음악 양식 중에 하나가 번음 촉절 고음화입니다. 이 고선에 비해서 청황종과 청태주는 그 음고가 많이 높습니다. 자, 번음 촉절 고음할 때 고음화에 해당이 되겠죠. 벌써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그러한 음계의 변화에 따른 어떤 경계를 이렇게 자기의 음악적인 소견으로 밝혀놨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지부터 7지까지 해당되는 조가 평조에 7개, 계면조에 7개에서 각각 14개 조가 있어요. 이러한 조가 양금신보 시절에 오게 되면은, 네 번째, 양금신보 시절에 오게 되면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양금신보는 임진왜란 때 난을 피해서 남원으로 피해갔던 양덕수가 거기서 지은 금과 관련된 금합자보의 어떤 음악을 적어놓은 책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가곡의 중대엽의 어떤 조성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양금신보를 보게 되면은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잖아요. 자, 이 아깝게 보면 1450년, 시간 차이가 약 한 150년에서 2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양금신보에는 이런 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조가 있고 두 번째는 우조가 있는데, 이 평조는 평조로 나눠지고 또 평조 계면조로 나눠지고, 이 우조는 우조 평조로 나눠지고 우조 계면조로 나눠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앞에 나와 있는 평조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높은 지대와 낮은 지대의 어떤 높고 낮음을 뜻하는 키의 개념이고, 뒤에 나와 있는 평조 계면조는 아카개범 시절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평조와 계면조의 선법의 개념이라는 거죠. 즉 모드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5세기에 14개의 조가 양금신보 이렇게 조가 하나, 둘, 셋, 4개로 이렇게 축소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이 평조 계면조는 아카케범 시절에 이 세 번째 삼지인 임종이 그대로 발전돼 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임종이 중심인 평조와 계면조고, 이 우조 평조 우조 계면조는 아카케범 시절에 이 육지인 청황종이 그대로 와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그런 조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오선보로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임종이 중심이고 여기가 지금 청황종이 중심이 되면은 이 두 음 사이는 완전 사도의 음고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낚시조의 4개 중에서 1지와 2지와 4지는 여러 가지, 자, 여기서 말한 여러 가지는 음악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한국 악기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 구조적인 측면들을 이래 가지고
올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연주의 어떤 재앙,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쓰이지 않고, 왜? 이조나 전조를 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1지, 2지, 4지는 자연스럽게 덜 쓰이게 되고, 역시 높은 조에서 4지하고 5지하고 7지도 덜 쓰게 됐다 그거예요. 물론 현재도 낮은 조에서 또 높은 조에서 일부 악곡에 한해서 그런 조성이 쓰이고 있지만은 조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게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자, 그런 상태에서 결국 양금신보에서는 악학해 보면 14개의 조가 4개의 조로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금신보 다음에 나오는 악보가 유예지라는 악보가 있습니다. 유예지. 양금신보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만들어진 그런 악보라면 유예지는 18세기 이후입니다. 자, 악학개범이 15세기, 양금신보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유예지는 18세기 이후에요. 그렇다면 악학개범 시절에 비해서 300년이 훨씬 흐른 다음에 악보겠죠. 과연 이 유예지에는 이런 악학개범과 양금신보가 어떤 식으로 변화 발전했는가? 악학개범 시절의 평조는 양금신보에도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고, 유예지 시절에도 평조는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지 시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은 계면조 부분입니다. 계면조의 변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음계로 이루어진 황종을 중심으로 하는 계면조라면 황협중임무죠. 예를 들어서 종묘제례학이라고 할게요. 종묘제례학에서 정대업을 보게 되면은 정대업의 음계는 황협중임무겠죠. 거기서 편종, 평경 같은 악기는 황종에서 황종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대금 같은 향악기는 이 협종에서 이 탕무역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음 간에는, 이 두 악기 간에는, 이 두 선율 간에는 헤테로포니, 이음성이 형성이 되죠. 예. 또 하나, 영산의 상을 보게 되면은 상영산에서는 황종이 중심되는 황협중임무의 우쪽 계면조에서 두 번째 음인 협종과 다섯 번째 음인 무역이 출현하지 않습니다. 오음계의 계면조가 삼음계로 지금 줄여가지고 상영산에서 삼음계로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중영산에 가가지고 협종이 나오지 않고 무역이 나오는 사음계로 바뀌고 있잖아요. 즉, 이때 벌써 18세기 유예지 시절에 계면조가 사음계, 삼음계로 변화 발전되는데 그 예를 종묘제례학이나 영산의 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음악의 변화는 현재 여기를 지우면은 21세기 현재 어떻게 변화 발전됐냐면은 황종 평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21세기 현재 평조는 악학계범의 전통을 계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규정 지을 수 있는데, 계면조는 사음계 또는 삼음계로 변화 발전되고 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발전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음악이 바뀔 수 있을까요? 서양 음악 같은 경우는 그 음악을 만든 작곡자가 있고 그 작곡자 또 작사자의 의도에 따라서 연주가는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한국 음악은 그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세종대왕께서 창제했던 조의 회례악인 보태평이나 정대여 또는 여민락 같은 극히 일부 음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음악을 연주했던
연주가들이 자연스럽게 어제 연주했던 음악과 오늘 연주했던 전라도에서 연주했던 음악과 경상도에서 연주했던 조금씩 변화 발전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악도 발전하고 조성도 바뀐다라는 얘기죠. 자, 황종이 중심이 되는 평조는 종묘제리학의 보태평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민나, 도들이, 가곡의 평조, 또 취타계열 이런 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황종이 중심이 되는 계면조 같은 경우는 한국 음악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한국 음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종묘제리학의 정대엽, 영산해상 계열, 영산해상이 3개가 있다고 했죠. 검은고해상, 향필이가 중심되는 평조해상, 그 다음에 검은고나 가야금이 빠진 상태에서 관악영산해상. 자, 또 가곡, 가사, 시조의 계면조, 또 민속음악 계열 등등 이렇게. 그런데 아까 보면서 낮은 조에서 횡지, 높은 조에서 낮은 조에서 삼지의 임종 계면조와 또 사지의 남녀 계면조, 그 다음에 높은 조에서 칠지의 태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큰 조의 줄기는 황종 평조와 황종 계면조이지만은 악조상으로 악곡적으로 봤을 때 임종이 중심이 되는 계면조 음악. 자, 뭐가 있을까요? 평조해상이 있겠죠? 평조해상 유초신지곡. 그렇죠. 그 다음에 남녀가 중심이 되는 계면조 음악. 아까 구음을했던 수제천. 그렇죠. 빛가락정읍.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또 하나. 태주가 중심이 되는 평조 음악. 군악이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 이러한 세 곡들은 그 악곡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악학계범의 어떤 악조가 전승된다고 봤을 때 이 황종과 평조는 현재 한국 음악의 선법의 중심에 있고 또 한국 음악의 대부분은 계면조에 속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조는 극히 일부분이고. 자, 앞으로도 조성은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 음악의 악조 발달사를 삼국사기 악지의 검은고에 있는 평조와 계면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야금의 하림조, 눈족조, 또 향비파의 공조, 칠영조, 봉황조, 또 삼죽의 7개의 조. 고려사는 고려사에는 악곡 명만 있고 악조는 없지만은 조선 중종 이후에 편찬됐던 시용 향악보나 또 영조 때 발간된 걸로 추정되는 대야구보, 그런 데 나와 있는 고려시대의 향악곡이 오음약보로 기보되어 있는 것을 추론해가지고 고려시대에도 평조하고 계면조가 있었을 것이다. 또 박연이 상소문을 올리죠. 조선시대 15세기에 박연이 상소문을 올리는데 검은고의 최자조, 탕목조, 우식조, 또 가야금의 눈죽조, 하림조 같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넘어가지고 악학계범의 평조와 계면조의 각각 7개의 조, 14개의 조가 선복과 키가 분리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조가 있었고, 또 양금신보에서는 이 14개의 조가 4개로 발전됐고, 유해지에는 평조는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으나 계면조가 사음계와 삼음계로 변화 발전돼 가지고 현재는 황종이 중심되는 평조와 황종 계면조가 있고 대부분의 한국 음악은 황종 계면조이고 예외로 평조회상이나 유초신지곡은 임종 계면조, 수제천 남녀 계면조, 군악은 태조 평조라는 그런 곡으로 현재 전승되고 있다. 우리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국 음악에 있어서의 악조의 발달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